1번 보겠습니다.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경의 밑줄 y축에 대하여 대칭.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세타와 3 세타를 나타내는 요 동경이 각도가 더했을 때 y축을 나타내는 각인 2분의 파이에 대칭축의 2배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이런 식으로 항상 일반각 표현을 써줘야 된다고 했죠. 그죠? 뒤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그래서 이거를 구해달래. 0부터 파이까지니까 4세타 같은 경우에는 0부터 4파이까지죠. 즉 n 값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가능하냐면 0이랑 1이 가능해요. 이렇게 0과 1이 가능하니 4세타가 되는 건 실제로는 0일 때가 파이, 1일 때가 3파이죠. 더해서 4로 나누면 되죠. 답은 파이가 되겠다. 그 다음에 2번. 이번에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고, 일직선인데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일직선, 그러니까 일치하거나 반대 방향 혹은 차이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 빼셔야 됩니다. 6세타에서 세타를 빼주고, 그게 이제 요 반대니까 180도, 180도에 360도의 정수배.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세타의 범위가 이번에는 이제 0부터 90도로 줬죠. 파이로 준 게 아니라 5세타는 450도까지.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뭐지? n 값은 여전히 1이죠. 0이죠. 0. 그러면 5세타가 180이니까 세타는 36도가 되는구나. 되는 게 이제 한 가지밖에 없다. n이 2가 되면 넘어가 버리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부채꼴 요 둘러싸인 넓이에 대한 이야기고, 부채꼴은 넓이 공식, 그 다음에 호의 길이 공식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반지름이 하나가 1짜리, 하나는 얼마인지 몰라요. 반지름 R짜리. 근데 호의 길이가 1대 2래. 그렇다는 거는 반지름도 2가 되겠지. 어차피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고, 너를 세타라고 부르면 너가 세타, 너가 2세타인 거죠. 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2래. 그럼 2분의 1 R제곱 세타인데, 그럼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세타는 공통. 너가 2가 되더라. 이렇게 계산하시면 3분의 4 나오나요? 세타는 3분의 4가 나온다. 단위는 뭐다? 단위는 라디안이 된다. 별도로 표기가 없으면 라디안이다. 넘어간다. 우리 4번 풀었던 적 있나? 뭔가 기억이 익숙하니? 잘 익숙치 않니? 한번 풀어볼까요? 어렵지는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림 그리기 되게 어렵네요. 으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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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차. 자, 이 부분이 S1이고, 여기가 S1이고, S2인데, 편의상 S3를 공통 부분으로 잡겠습니다. 이 부분. 그럼 우리는 S1에서 S2를 뺄 게 아니라 S1에다가 S3를 더해주고 S2에다가 S3를 더해주고 빼도 괜찮을 것 같아. 그치? 공통 부분을 포함시키면 도형의 넓이 구하기가 좀 수월하거든. 그래서 S1 더하기 S3는 중심각이 이만큼이고 반지름이 너인 부채꼴 이렇게. 그죠? S2 더하기 S3는 이번에는 부채꼴이 중심각이 너고 이만큼 반지름은 똑같아요. 자, 반지름이 같기 때문에 요 넓이식을 쓸 때 2분의 1에 R제곱은 똑같아. 반지름이 지금 3짜리니까 3의 제곱은 똑같고 뭐만 계산하시면 되냐면 중심각끼리만 빼면 되죠. 여기서 여기를 뺍니다. 그럼 6분의 원래 12니까 7파이 빼기 6분의 5파이 답은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 아마 2분의 3파이 나오나요? 답은 이제 4번에 있다. 이런 간단한 문제였다. 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고 사실 앞부분은 좀 다소 쉬운 편입니다. 이게 또 유난히 크게 어렵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내신에는 좀 나오는 단원이지만 수능에는 사실 요 앞부분까지가 거의 안 나와요. 딱 여기 삼각함수 뜻까지가 잘 안 나옵니다. 각변환, 그래프, 방부등식 넘어가야 이제 좀 뭐가 나오고 뒤에는 그래서 문제들이 좀 어렵고 앞에 여기까지는 되게 좀 쉬운 편이에요. 보시면 파이부터 2파이 사이에 있는 세타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자. 일단은 잘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탄젠트, 사인, 코사인 다 섞여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탄젠트를 좀 잘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탄젠트를 이제 예를 들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꾼다든지 뭔가 통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탄젠트 그러면 1 빼기 코사인 어쨌거나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이제 잘 풀어봅시다. 양변에다가 그냥 탄젠트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을 곱해버리는 건 어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러면 이렇게 제곱, 이렇게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죠. 탄젠트 곱하기 사인 코사인은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사인 제곱이 나와요. 다음에 더하기 1 빼기 코사인 제곱이 있고 탄젠트에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있는데 잘 보시면 사인 제곱이 뭘로 바꿀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바꿀 수 있어요. 셋에 공통인수가 있습니다. 1 빼기 코사인으로 공통인수가 존재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1이거나 1이 아니면 약분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보니까 범위가 어때?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거든. 아니지, 파이부터 2파이까지. 이 범위에서 코사인 값은 어떤 값을 갖냐면 어떤 값을 가져요?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을 갖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1 빼기 코사인은 절대 0이 아니에요. 약분 거의 다 했다 그지? 약분하니까 1 더하기 코사인
1 빼기 코사인 날라가면 2는 탄젠트 세타. 깔끔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네요. 1 플러스 코사인 1 빼기 코사인 더하면 2예요. 우변은 없어져서 그냥 탄젠트. 그러면 거의 이제 마무리인데 뭐 구하고 싶죠 우리? 코사인 값을 구하고 싶네. 탄젠트 값이 지금 2이고 범위가 이 범위인데 파이부터 2파이라는 건 이쪽 동네죠. 그러니까 탄젠트가 2인 거는 이쪽이겠는데 여기겠는데 기울기가 2인 거니까 당연히 4분면상 3, 4분면입니다. 1대 2대 루트 5가 되고 코사인 값은 너분의 너. 답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즉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가 된다. 답은 2번에 있다는 이야기죠. 넘어갑니다. 6번 한번 해볼까요? 쉽지만 6번 하고 잠시 쉬었다가 쭉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왜? 왜 원준아? 괜찮아? 얘가 요거고 코사인 제곱이라서 날렸어요. 기본적으로 단위원 위의 점이니까 xy 좌표가 곧 사인 코사인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 값이 코사인, y가 사인. 자, 보세요. 일단은 단위원 위의 점인데 걔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더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a, b가 나오겠죠. 근데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래. 코사인 값은 단위원 위의 점에 대해서는 x좌표를 뜻해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분의 3인 걸 준 겁니다. 이렇게. b 값은 양수라고 했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4분의 제곱해서 빼면 루트 7 나오나요?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각각 a, b가 나오죠. a는 4분의 3, b는 4분의 루트 7 곱하시면 16분의 3 루트 7이 나와야 돼요. 답은 2번에 있죠. 이런 문제였다. 부호를 맞게 쓰셨는지 또 보시고 계산. 여기서 다 양수라고 줬기 때문에 사실은 마이너스 16분의 3 루트 7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선지가 조금 희한하네요. 자, 잠시 쉬었다가 사실 7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처음부터 안 되는 게 많죠. 니은, 리을, 비읍은 절대 될 수가 없고 돼봤자 기역, 디귿, 비읍 중에 하나인데 기역은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은
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서 안 되고, 디귿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하면 2, 4분면 2, 4분면 사인 값은 양수. 그래서 디귿은 괜찮습니다. 가능하고, 비읍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세타를 역시 예각으로 간주하면 3, 4분면 3, 4분면에서 사인 값은 음수. 그래서 비읍도 틀렸죠. 그래서 답은 1개가 된다. 박경환 이거 꼭 많다고 약간 그냥 제가 직접 2분의 3파이에서 해봐도 되죠? 해봐도 되는데 각을 대입해서 확인하고 싶다는 거지. 뭐 근데 막 4분의 파이 이런 거만 안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 기억나나요? n등분하고 n개를 더하면 무조건 0이 된다. 코사인에 대해서도 성립하고 사인에 대해서 성립하고, 주로 출제는 홀수계를 더했을 때가, 아니 짝수계를 더했을 때가 나오지만 홀수계를 더해도 사실은 0이 됩니다. 우리가 5등분을 하고 더해도 0이고 7등분을 하고 더해도 0이지만 그 5등분, 7등분에 대한 이야기는 벡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모르셔도 되고 주로 짝수 등분만 나온다. 짝수 등분했을 때는 항상 등분한 개수만큼을 더해야 돼요. 얘는 지금 세타가 9도라는 거는 한 바퀴인 360도를 40등분한 거잖아. 근데 코사인 세타부터 코사인 40까지니까 딱 0이죠. 어이씨, 미안해. 오늘 진짜 재채기 한 30번 한 것 같다. 뭔 일이지 도대체? 뭔가가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요. y는 얘는 좀 쉽죠? a sin 파이 x 플러스 b 주기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 주기는 이 부분을 보시면 되죠. 파이분의 2파이니까 주기는 2, 그러니까 C값은 2고, A와 B를 가지고 최대 최소를 알 수 있지. B에다가 A를 더한 게 최대, A를 뺀 게 최소인데, 물론 원래는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A 값에 대해서 문제에서 부호를 알려줬죠. 그래서 너가 4고, 너가 마이너스 2다. 즉 B는 1이고 A는 3이죠. 1, 3. 이 정도도 여러분이 쉽게 풀었을 것 같고요. 10번도 어렵진 않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번 해보세요. 요즘 트렌드는 이제 딱 12번부터 나오는 12번, 13번, 14번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시험에 많이 나오고, 내신에는 이제 10번, 11번 이런 것들도 나오고. 어렵지 않죠? 자, 먼저 둘의 최소값이 같습니다. 최소값은 B에다가 A 뺀 거, 여기는 OA에다 B 뺀 거. 물론 어디까지나 A, B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F 6분의 1 더하기 G 1이니까 F에다 6분의 1 넣으면 A sin 6분의 1 더하기 2니까 6분의 13인가? 6분의 13파이죠? 물론 6분의 파이랑 똑같아요. 더하기 B가 있고,
G1 같은 경우에는 B 코사인 파이죠. B 코사인 파이 더하기 5A까지. 그 값이 11이다. 일단은 저식에서 B와 A의 관계식이 나옵니다. B는 3A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2분의 1이니까 즉 2분의 1A 더하기 3A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없어지죠. 2분의 1 더하기 5니까 2분의 11A 는 11 A는 2고 B는 6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셨으면 맞고 마지막에 AB 파이 X니까 AB 파이 분의 파이 하면 되죠. AB 분의 1 답은 12분의 1이 되겠죠. 답은 1번에 있다. 이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11번 수능에는 원래 잘 나오다가 한 5, 6년 전부터는 안 나오는, 사실 최근에는 나온 적이 없는 그런 유형이 바로 이 미정계수의 결정을 하는 유형이고요. 내신에는 그래도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내신에는 굉장히 잘 나오는. 자, 그래서 그래프를 주고 ABC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정하기 어려운 거는 A를 정하기가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A랑 그 다음에 B랑 C를 이제 구할 건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플러스 6 그럼 가운데 지나가는 게 y는 2가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x축이 지나가는데 잘 보시면 너를 기준으로 여기까지를 봤을 때 딱 절반이죠. 그죠? 너가 절반이면 가로 길이 기준에서는 이렇게 3등분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이걸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제일 긴 선분, 그 다음에 이쪽을 3등분, 이쪽은 2등분. 그래서 3등분에서 너랑 너까지. 그래서 이렇게 3등분이고 이렇게 2등분인데 제일 작은 거부터 제일 긴 것까지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좀 외우기가 쉽다고 그랬죠? 근데 주로 누가 제일 많이 쓰이냐면 이렇게 두 개가 제일 많이 쓰여요. 왜냐면 얘가 2대 1이거든. 그러니까 유리수의 비를 갖는 건 이 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루트 3이나 루트 2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런 보조선들이 루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연산의 편의상 요 얘네를 많이 출제를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1대 2가 되잖아. 1대 2라는 거는 여기가 3등분 했을 때 첫 번째 칸입니다. 여기에요. 요 그림에서 여기에 옮겨진 겁니다. 그게 지금 누구냐면 아니 잠깐만 여기가 아니잖아. 위잖아 위. 아닌가? 아 맞다 여기가 맞다. x랑 만나는 데가 있고 여기가 0이죠. 0. 여기가 0.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에가 4랑 또 만나고 있네. 근데 y는 4도 역시 누구냐면 딱 절반입니다. 얘도 보시면 요 길이의 딱 절반이죠. 그러니까 너도 3등분인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0인데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3분의 2거든. 즉 요거 한 칸 입장에선 딱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그래서 여기가 두 칸이니까 3분의 2고 그러면 대칭이니까 여기는 3분의 4가 되겠죠. 3분의 4. 뭐 굳이 이런 데를 찾고자 한다면 3분의 1 또 더하면 여기는 3분의 5, 여기가 3분의 6, 3분의 7이 되겠죠. 뭐 어딜 찾고 싶은 거야? 아, B를 찾고 싶네? B가 어디냐면 여기가 B네요. 3분의 1씩 가면 돼. 여기서 3분의 4, 3분의 5, 3분의 6 여기 2 됩니다.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C는 여기 있는데 C도 이제 쪼개가지고 칸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한 주기 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딱 한 주기 가는 거죠. 요만큼 0에서 한 주기. 그럼 한 주기가 얼마인지는 그래프식 보시면 알 수 있죠. 한 주기 얼마냐면 2분의 파이 x이기 때문에 한 주기는 4짜리입니다. 4짜리.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딱 4예요. C값은 4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반주기. 다시 반주기 이렇게 된다. 다 한 거 아닌가? A, B, C 구하는 거죠? 아, A를 안 구했네. 여기 B고 너가 C인데 A가 어떻게 생겼냐면 4 사인 2분의 x 플러스 A 파이 플러스 2.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값이 가장 큰 데나 가장 작은 데나 뭐 아무 데나 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사실은 중간에 있는 부분을 대입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0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다는 거는 이 점의 좌표가 원래 우리 사인 함수 기준에서 이었다면 그래프가 이런 데서 각도가 0부터 출발했으면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데 0에서의 각도가 여기서 그래프가 출발하지 사인 함수 기준에서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는 원래 이 각도가 얼마냐면 여기를 0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6분의 7파입니다. 6분의 7파이. 그래서 0을 넣었을 때 0 들어가면 2분의 a 파이인데 이게 예를 들면 6분의 7파이 같은 게 될 수 있다는 거야.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각도 기준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x가 변화하면서 얘를 이제 세타라고 부른다면 세타가 변화하는 중인데 원래 사인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0이고 파이고 요 정도가 6분의 7파이란 말이야. 근데 이 부분이 여기로 이렇게 옮겨지는 중이라고. 이렇게 여기가 여기라는 거야. 왜냐면 얘가 딱 절반일 때거든. 그지? 근데 꼭 여기를 잘랐다는 보장이 없다고. 한 줄기 더 와서 여기서 이런 데서 잘랐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는 6분의 7파이 더하기 2파이일 거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붙어야 되고 이렇게 일반화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여기를 대입해서 그렇지 다른 데 여러분이 판단하기 좋은 데를 대입하셔도 돼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데를 대입해도 괜찮냐면 이런 점. 우리 사인 함수의 시작점이잖아. 그래프상으로는. 그지? 즉 3분의 4를 대입하면 여기에 3분의 4가 들어가는 건데 즉 2분의 3분의 4 더하기 a 파이가 2파이의 정수배가 된답니다. 이걸로 푸셔도 되고 이걸로 푸셔도 돼요. 이거는 내가 어느 부분의 그래프를 갖고 왔는지만 잘 생각하시면 그닥 어려울 것은 없다. 됐죠? 그래서 A의 범위가 0부터 4까지니까 내 생각에는 요거 가지고 푸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2를 곱하시면 A는 3분의 7 더하기 2n 이렇게 되죠. 0부터 4까지라는 거는 아니 더하기 4n이 4n n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됩니다. n 1이 되면 4를 넘어가죠. 그래서 a는 얼마다? 3분의 7이 나온다. 만약에 이걸로 풀고 싶으면 이렇게 돼서 3분의 4 플러스 a는 4 곱하기 자연수. 이렇게 되는 거 맞나? 근데 그럼 3분의 7이 안 나오지 않나? 아, 나오나? 안 나오는데? 뭐가 문제지? 아, 여기가 3분의 4가 아니지, 아이씨. 여기가 3분의 4인데. 여기 3분의 5예요, 3분의 5. 아, 그럼 맞죠, 그죠? 그럼 요거에서 요거 딱 뺀 게 3분의 7 나오죠. 어떻게 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12번 풀어볼까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내신 할 때 조금 더 그래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성공했니, 이거는? 실패했어? 아쉽네요. 절반의 성공? 네?
넓이와 기울기 곱을 줬습니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만큼의 길이를 t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가로 길이와 높이를 가지고 넓이와 기울기를 표현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넓이는 가로 길이가 4t, 높이가 a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at가 됩니다. 5 나와요. 기울기 곱은 t분의 a와 5t분의 a죠. t분의 a 곱하기 5 t분의 a. 너가 얼마냐면 4분의 5입니다. 양변의 5를 곱해주시면 이렇게 될 것이고 t분의 a가 손쉽게 2분의 5가 나오죠. 그럼 위아래를 식을 잘 관찰해 보시면 둘을 서로 곱하면 간단하게 나오죠. 혹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2분의 5. 그럼 a제곱이 2분의 5니까 a가 2분의 5, t는 1이네. 근데 t라는 값은 이제 b를 가지고 찾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b파이 x이기 때문에 원래 여기에 각도의 자리는 너가 0이고 2분의 파인데 그게 이제 누구 기준에서 2분의 파이냐면 b파이 x 기준에서 2분의 파이죠. 즉 x값 입장에서는 2b분의 1입니다. 2b분의 1. 이렇게 2b분의 1이. 즉 b는 2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식 써주시면 간단하게 풀 수 있죠. 답은 3이 나오는 쉬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이번에는 사인 코사인 함수 두 개에 대한 이야기인데 a 그리고 파이가 각각 곱해져 있는 하지만 크게 상관은 없어요. 크게 상관은 없고 우리가 그래프를 사인 코사인 함수를 잘 맞춰서 그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인 코사인 함수를 그려볼 건데 사인 코사인 함수를 맞춰서 그리려면 칸이 이제 8칸을 잘 그려주시면 됩니다. 둘, 이렇게. 그리고 한 줄기보다 조금 더 그려야 되네요. 한 줄기보다 약간 더 가야 되네. 여기까지만 그릴까요? 자, 사인 함수 먼저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감소. 코사인 함수 대칭이 되게끔 감소, 감소, 대칭이 되게끔 되게끔 증가, 증가, 대칭이 되게끔 감소, 감소, 감소.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다음에 여기까지가 있고 요거죠. 자, 이렇게 일단은 뭐를 아셔야 되냐면 이 각도의 자리라는 게 이 길이라는 거는 너 대 너의 비율이 있다고. 너는 항상 얘가 2고 그러니까 루트 4고
얘가 루트 2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루트 2분의 1이에요. 지금 a니까 요 높이는 루트 2분의 a입니다. 루트 2분의 a. 얘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a예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확하게 한 줄기죠. 한 줄기. 그러니까 이만큼은 얼마가 되냐면 원래가 2파인데 파이 x니까 2가 됩니다. 짠. 요렇게. 그럼 결론 너 곱하기 2분의 1 한 개 2가 돼야 되는데 얘가 2니까 요만큼이 2가 돼야 돼요. 둘을 더하면 루트 2a가 2가 됩니다. 그러니 a는 루트 2겠죠? 생각보다 간단한 뭐 이런 문제이고 답은 그래서 2가 나오는 14번 풀어볼까요? 14번도 12번 혹은 13번처럼 이제 그래프에서 어떤 선분의 길이 같은 것들을 잘 찾아서 풀어주는 문제이고 조금 주의할 거는 위로 1만큼 평행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위로 1만큼 평행이동이 되어 있다. 일단은 AB가 3, BC가 9가 나와야 됩니다. 넓이에서 AB를 구하고 AB에서 BC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줄기인 건 알죠, 그죠? 즉 12가 한 줄기라서 요 B 값이 바로 나옵니다. B분의 파이분의 2파이가 12인 거죠. 이렇게. B는 6 나오나요? 6?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에는 간단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X축 방향으로는 평행이동이 안 돼 있거든. B가 6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A 사인 6분의 파이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되거든. 일단은 요 대칭축이 얼마가 되는지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요 각도 입장에서는 2분의 파이일 때. 근데 누가 각도냐면 얘가 각도예요. 즉 x값 입장에서는
3일 때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x는 3에 대한 대칭입니다. 근데 요 길이가 3이고 길이가 같으니까 너는 정확하게 2분의 3이네요. 그지? 쓱 대입할 수 있다고. 결론 a 사인 2분의 3인 거니까 딱 각도가 너의 절반이라서 4분의 파입니다. 더하기 1는 5가 돼야 된다. 이렇게. 요게 이제 루트 2분의 1이니까 4가 되면 a는 4 루트 2가 되겠죠. 짠. 그래서 a 값, b 값 다 학수했고 끝났다. 제곱하면 32 더하기 36. 그죠? 답은 68이 나옵니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부등식 최대 최소인데 요 최대 최소와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인 제곱 코사인으로 섞여 있는 거를 한 문자로 통일을 하셔야 됩니다. 제곱을 일반적인 형태로 바꾸는 게 편하죠. 그래서 사인 제곱을 코사인으로 바꿀게요. 사인 제곱을 코사인으로 바꾼다는 거는 1 빼기 코사인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4 코사인. x에 대해서 딱히 제한이 없으니까 우리는 코사인 x 입장에서는 뿔마 1 사이겠지? 이제 치환을 해서 최대 최소 구하시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까지. 대칭축이 마이너스 2에 있는 걸로 봐서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지. 그럼 1 넣은 거 마이너스 1 넣은 거 서로 빼시면 b 빼기 a의 최소값이 나온다. a, b는 딱 뭐다? 저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최대 최소. 넘어갑니다. 16번 한번 해볼까요? 루트 1 빼기 사인 제곱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우리가 처음 보는 거는 아니고 본 적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fx를 그냥 그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1 빼기 사인 제곱이 코사인 제곱이니까 루트 제곱은 절대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데 치환을 했을 때 이 장점이 있어. 어차피 우리는 최대 최소만 구하면 되는 거라 마일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그리기가 훨씬 더 쉽거든 사실은. 얘는 t가 음수일 때는 기울기 2짜리, t가 양수일 때는 기울기가 4짜리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0, 마일, 1. 누가 봐도 마일일 때가 최소고 1일 때가 최대죠. 그래서 각각 대입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마일 들어가면 마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k
1 들어가면 4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너가 최대고 너가 최소가 되죠. 그러니까 굳이 복잡하게 이제 요 사인 코사인 그러니까 코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그릴 필요는 없어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코사인이 0보다 커나 같을 때는 4 코사인 플러스 K고 코사인이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2 코사인 플러스 K입니다. 자, 요걸 이제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y는 K가 가운데 있고 자, 코사인 함수는 요 동네에서는 양수 여기서 음수, 양수 이렇게 생겼거든. 원래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근데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좀 덜 내려가요.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4 플러스 K고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K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걸 판단하고 부호 판단하고 그림을 그릴 바에는 치안에서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훨씬 더 간단하죠. 물론 이것도 할 줄 아시는 게 좋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17번 뭐 하는 거였는지 기억나 이거? x 빼기 4분의 파이 혹은 x 빼기 4분의 3 파이를 세타로 치환을 해서 우리가 풀어주는 문제였고 이때 둘 중에 누구를 치환하는 편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할까? 우리가 세타 마이너스 4분의 3 파이를 x 마이너스 4분의 3 파이를 세타로 놓는 게 나을까?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세타라고 놓는 게 나을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유불리의 어떤 이야기였는데 뭐가 낫다 그랬지? 둘 중에 왼쪽 아니면 오른쪽? 둘 중에 오른쪽을 놓는 게 좋아요. 왜? 세타로 놓는 순간 나머지는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거나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면서 우리는 그 이후에 취해야 될 행동이 각변환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각변환을 할 때는 부호 판단이 조금 귀찮은데 제곱이 되어 있다면 부호에 대한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제곱이 아닌 쪽을 치환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됐지? 하면 되겠지? 넘어가도 되겠죠? 똑같습니다. 17, 18번 다 똑같고 방부등식을 한번 해볼게요. 19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부모님 아직 안아드리나요? 자식마다 자식 바이 자식이겠죠? 기훈이는 부모님 안아드리니? 안아드릴 일이 있니? 있다 금씩? 거의 없니? 그지? 또 화가 많이 났죠? 지난 성대모사 같은 게 있었는데? 무슨 서영락들이 화가 많이 났네요 뭐 이런 거 있는데? 뭐더라?
구했습니다. 일단은 양변을 2로 나눠서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으로 바꾸시고 2x 더하기 3분의 파이를 세타라는 각으로 치환을 했어요.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값을 찾으시면 되는데 범위가 이와 같다는 거지. 단위원에다가 x좌표가 언제 2분의 루트 3인지 찾으시면 되는데 2분의 루트 3은 2분의 1에서 찾아옵니다. 슉. 2분의 1에서 보조선 긋고 여기 이렇게. 자, 그럼 각도 입장에서는 여기랑 여기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출발하는 각도 자체가 3분의 파이에서 출발하죠. 참고로 이 각도는 6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입니다. 얘는 6분의 11파이라고 할게요. 물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3분의 파이부터 보고 싶은걸? 이쪽으로 뱅글. 돌다 보면 최초로 만나는 게 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시 와야 되니까 한 바퀴 돌고 나서 6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와 만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세타의 실근입니다. 세타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x를 구할 수 있고 x의 합이 세타네. 아 이건 못 봤네. 여튼 그래서 우리가 더하시면 코사인 값 아니지 사인 값 구할 수 있겠죠. 요거 이제 각각의 x 값만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2x 더하기 3분의 파이 너가 2x 더하기 3분의 파이 요게 6분의 2파이니까 6분의 9파이고 2로 나누면 12분의 9파입니다. 얘가 넘어가면 6분의 2파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파이라서 6분의 11파이고 2로 나누면 12분의 11파이네요. 짠. 이렇게 되죠. 그죠? 둘을 더하시면 요게 얼마가 되냐면 12분의 20이니까 3분의 5파이가 되네요. 이렇게. 사인 3분의 5파이는 3분의 5파이 어디쯤 있지? 한 요 정도 있나? 그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나온다. 답은 1번에 있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뭐 이거는 사실 풀 수 있다 없다 보다는 좀 속도와 정확도의 문제다. 넘어간다. 20번 할 수 있겠죠? 아닌가? 부동식 어렵나? 괜찮겠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21번, 22번, 23번, 24번 다 이제 역시 부동식들이 나오는데 21번에서 조금 주의하실 거는 탄젠트와 사인이 섞여 있는데 21번 주의점 하나만 짚어드리고 넘어갈 건데 루트 3 탄젠트 는 2사인 x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는 걸 여러분이 안단 말이야. 그래서 코사인 x 분의 사인 x 루트 3 하고 2사인 x 여기서 이따금씩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사인 x를 약분을 하는 일을 가끔 저질러요. 자주 있는 일입니다.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뭔가를 약분한다는 거는 이것이 절대 0이 아니라는 소리인데 사실 sin x가 0이 되면 양변이 성립하죠. 우리는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sin x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어. 심지어 언제? x가 파이일 때. 그죠? 그래서 x가 파이인 거를 먼저 실근을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약분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코사인이 나오죠.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 코사인 2분의 루트 3인 건 방금 했네. 6분의 파이 6분의 11파이. 우리가 요거를 다 더하고 싶으니까 요렇게 해서 다 더하시면 3파이 나오나요? 코사인 3파이는 마이너스 1 되겠죠? 답은 2번에 있는 요런 문제였다. 그래서 약분은 좀 주의하자. 그 다음에 22번은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풀어보면 좋은 문제. 천천히 정확하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등호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원래는 부등식 해 구할 때는 다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치환을 하고 두 번째는 단위원 위에서 어느 영역에 해당한지를 찾고 세 번째는 세타 값의 범위에 맞춰서 그 영역에 해당하는 범위를 결정하고 다시 세타 자리에 x를 대입해서 이제 x의 범위를 결정하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단위원을 그렸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았죠. 범위가 중요한데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까지 한 바퀴 돌겠다는 거고 근데 정확하게 얘가 3분의 파이네. 여기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이쪽은 등호가 빠져 있고 그러니 세타는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까지 다시 여기서 반 바퀴니까 3분의 4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죠. 세타 자리에 다시 x 더하기 3분의 파이를 넣으면 세타에서 3분의 파이를 뺀 게 x잖아. x는 0부터 3분의 1파이까지 다시 파이부터 3분의 4파이까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죠? 다 더하면 되죠. 얼마나? 3분의 8파이 나오네요. 답은 그래서 11이 나온다. 넘어간다. 자, 23번 조금 어려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똑같아요. 2분의 n파이 x라는 각을 세타로 치환을 하시고 범위를 잡으시고 이제 n의 개수를 자연수 n의 개수를 자연수 x의 개수를 헤아리면 된다.
그래서 세타에 대한 부등식을 풀고 해를 구하고 세타 자리에 다시 x 대입하고. 그러니까 2의 n승분의 파이 x. 그럼 결과적으로는 x에 대한 부등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연수 x의 개수를 센다고. 이게 맛은 괜찮은데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젤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험지가 그래. 내 거는? 너무 속상하네요. 어때요? 아, 거기 샀구나. 거기서는 별로 안 비싼가? 1,600원. 아, 그래? 그래도 비싸다. 이게 되게 비싸더라고. 혹시 일본이 근데 그런 과자류, 젤리류 이런 거 잘 만드는 것 같아. 일본 젤리 중에서 이렇게 생긴 젤리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렇게 찢어가지고 먹는, 짜먹는. 뭔지 알지? 이게 되게 맛있거든? 이게 일본 그 젤리 1위예요. 근데 이게 원래부터 이런 포장이 아니었어. 옛날에는 그냥 일반적인 포장이었는데 포장을 이걸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는지 알아? 그게 엄청 좀 나름 탄력이 있고 되게 좀 목에 걸려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야. 어르신들이. 이거 그냥 호록 먹다가 꺽꺽꺽 해갖고 이제 하임리히 해줘야 되는데 이제 안 해줘가지고 이제 아무튼 사망.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그 대신 또 그 젤리의 어떤 그 식감은 포기를 도대체 못 하겠는 거지. 그 식감으로 먹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빨리 못 먹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입구를 이제 좁게 해놔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짜먹으니까 이제 사망률이 떨어졌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 되게 위험한 젤리였습니다. 위험한 젤리. 어른들한테는 위험할 수 있죠. 기도로 넘어가면. 우리는 약간 떡 같은 거 막 이런 거 먹다가도. 자, 보겠습니다. 일단 세타의 해는 쉽게 구해져요. 그죠? 세타는 어디부터 어디? 3분의 2파이부터 3분의 4파이까지. 어차피 0부터 2파이 사이에서는 이 부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3분의 2파이부터 3분의 4파이까지인데 등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얘가 등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세타 자리에 2의 n승분의 파이 x를 넣어주면 양변에다가 2의 n승분의 파이를 나누면 되지. 즉 파이분의 2의 n승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3분의 2의 n 플러스 1승이 되고 여기는 3분의 2의 n 플러스 2승이 되겠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이제 그냥 세면 되는 거 아니야? 서로 다른 모든 자연수 x의 개수를 an이라고 부르겠대. a1 같은 경우에는 3분의 4 여기가 3분의 8 a2 같은 경우에는 3분의 8 3분의 16 땡땡땡 7일 때가 3분의 7이면 2의 8승인가? 그냥 2의 8승이라고 쓸게요. 3분의 2의 2의 9승까지. 자, 이렇게 되거든. 우리는 자연수의 개수가 an이야. 여기에 안에 들어가는 개수가 a1이고 이 안에 들어가는 개수가 a2고 땡땡땡 요게 이제 a7인데 이거를 다 더하고 싶거든. 그럼 이 안에 자연수가 몇 개인지 몇 개인지 몇 개인지를 세는 거는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얘네가 서로 이렇게 같아지죠. 땡땡땡 가다 보면 얘네도 다 같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다는 건 3분의 4부터 3분의 2의 9승까지의 자연수들을 쭉 센 다음에 혹시 경계가 만약에 자연수가 된다면 그 경계 개수만큼을 더하시면 되는데 3분의 2의 거듭제곱 형태는 절대 자연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3분의 4부터 3분의 2의 구승까지의 자연수의 개수를 세시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를 다 더한 값은 뭐가 되냐면 3분의 4보다 커 나갔고 3분의 512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개수가 돼요. 그래서 1을 기준으로 보면 1이 안 되니까 1보다 크고 3분의 510이면 70, 아니지 170까지 되나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답은 169가 되는구나. 이렇게. 맞아요? 맞게 구했어요? 한두 개 틀렸어? 아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4번. 24번 그냥 내가 할게. 봐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역시 교점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fx는 sin x로 가다가 갈아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fx는 어떤 함수냐면 sin x로 가다가 요런 함수로 갈아타요. 2 sin 6분의 k 파이 마이너스 sin x 이렇게. 자, 여기서 여기로 갈아탑니다. 근데 경계가 언제냐면 6분의 k 파이일 때예요. k 파이. 여기가 6분의 k 파이부터 2파이까지.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도대체 너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자꾸 관찰을 해야 습관이 든다. 어떤 관계에 있어요? 어떤 관계에 있다고? 그렇죠. 얘는 y는 sin 6분의 k 파이에 대한 대칭입니다. 이것 역시 여러 번 알려드렸습니다. fx에서 y는 b 대칭을 시키시면 2b-fx가 된다고 알려드렸어요. 즉 fx가 보이고 마이너스 fx가 보이면 뭔가 y축에 대한 어떤 y는 b에 대한 선대칭의 형태구나. 여기서 b가 누가 b냐면 이만큼이 b의 역할을 하죠. 그지? 자, 여기까지. 그래서 fx라는 거를 k값이 정해지면 그래프를 그릴만 하다는 거야. 한번 그려보려고 해. 옆에다 그릴게요. 자, 예를 들어 사인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k가 1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6분의 파이에서 잘라야 돼. 6분의 파이라는 거는 한 요 정도에 있습니다. 요게 바로 누구냐면 y는 sin 6분의 파이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셔야 된다고. 다 대칭을 시키는 게 아니라 너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만 너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앞부분은 똑같아. 자, 이 상태에서 나는 다시 fx라는 함수와 누구와의 교점을 관찰하고 싶냐면 fx는 sin 6분의 k파이와의 관찰을 하고 싶어. 뭔 소리야? 즉 만약에 k가 1이면 너에다가 요거를 갖다가 긋고 싶어요. 이렇게. 그럼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겠어? 당연히 2개가 나오겠지, 그지? 근데 눈에 띄는 점은 뭐냐면 어차피 지금 이 함수라는 거는 이 함수는 어차피 너를 y는 sin 6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y는 sin 6분의 파이와의 교점을 관찰한다는 거는 어차피 원래 함수 sin x와의 교점이나 대칭을 시킨 함수와의 교점이나 같은 교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는 fx와 y는 sin 6분의 k파이의 교점을 관찰할 필요 없이 이거 대신에 그냥 뭘로 대체를 하셔도 되냐면 sin x와 sin 6분의 k파이의 교점의 개수를 관찰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럼 봐.
6분의 k파이 기준에서 3등분, 그 다음에 여기도 3등분. 자, k를 어디부터 가겠대? k는 지금 1부터 5까지 가는 거죠. 범위가 지금 0부터 2파이 닫힌 구간이니까 등호 다 들어가고. 자, 1일 때가 6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지나가. 2개. 2일 때가 6분의 2파이니까 이렇게 지나가요. 역시 2개. 3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죠. 다시 4일 때는 2개. 5일 때는 2개. 6일 때가 만약에 있었다면 몇 개? 몇 개야? 3개. 왜? 양끝이 다 들어가니까 되게 특이한 케이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답은 그래서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됩니다. 2, 1, 2.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뭐가 굉장히 중요했다? 함수 간의 관계를 관찰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 이거는 평소에 계속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에 25번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우리가 치환을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2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6번. 26번 해보세요. 0부터 2파이에서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고 싶대. 합성함수의 실근의 개수죠. 합성함수. 우리가 어떤 합성함수인 거냐면 2차 함수 안에 사인 함수가 들어간 거예요. 2차 함수라는 어떤 얘가 2 빼기 2t제곱 플러스 t인데 플러스 t 마이너스 1는 k. 네, 요게 이제 2차 함수 t 자리에 sin x가 들어간 거죠. t는 sin x. 단순히 범위에 대한 거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너의 실근의 개수가 4개가 언제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 어이, 거꾸로 글자. 자, 보겠습니다.
이것이 대치동 어둠의 기술 N축인데 들어는 봤을 겁니다. 이제 이거 90도 틀어가지고 그리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봐봐. sin x라는 함수가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인 거예요. y축. 그 y축을 어디 위에다가 똑같이 평행하게 놓은 거냐면 너의 t축에다가 평행하게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너의 sin 값, 함수 값이 얘 입장에서는 t 좌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마치 이렇게 직교좌표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보이나요? 이렇게 90도 고개를 돌려서 보시면 이게 우리가 말한 n축이라는 겁니다. n축. 들어는 봤을걸? n축이라고? 합성함수 파트 할 때 고1 2학기 내신 할 때 원래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쪽에 실근이 예컨대 하나가 나왔어. 이렇게. 그럼 실근이 나오면 이 함수 값을 갖는 x좌표를 이렇게 세로로 그으면 밑에서 만난 두 개의 교점이 너의 실근이 돼요. 우리는 총 4개의 교점을 갖고 싶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로 이렇게 두 개가 착착 그어지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그었을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두 실근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만나는 요 x 값이 사실 t 값이 이제 이렇게 오면서 이 x 좌표에서 이와 같은 t 값을 가지게 되고 sin 값을 가지게 되고 대입하면 이제 실근이 총 4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0보다는 커야 되고 4분의 1에서의 함수값보다는 좀 작아야 됩니다. 4분의 1은 그냥 대입하시면 나와요. 뭐 얼마? 너가 4분의 3이니까 너가 16분의 9인데 2 곱하니까 8분의 9죠. 이렇게 뭐 한 건지 알겠지? 너가 4분의 3 너는 너의 제곱 16분의 9 최고차항이 2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틈만 나면 사실 쓸 수 있습니다. 이 함수에서 답은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되게 좀 이런 류의 문제 중에서는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하고요. 범위가 만약에 뭐 이렇게 예컨대 3파이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요 실근의 개수 자체가 뭐 범위가 좀 더 제한이 된다든지 뭐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2분의 뭐 예를 들면 3분의 파이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컨대 제약을 주게 되면 여기서 잘 자르시면 됩니다. 잘라가지고 또 세로로 그어가지고 풀어내는 방법이 있다. 원래 합성함수에서 실근의 개수 같은 걸 셀 때 이제 n축을 사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는 편이에요. 다음에 27번. 27번 기억날까? 우리가 다음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진짜 굉장히 좀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센세이션. 이런 식으로 이거를 주다니 굉장히 좀 신선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헤맨 경향이 있는데 한 번이라도 풀어봤다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다. 개인적으로는 각변환을 해서 코사인으로 바꿨으면 좋겠어. 이렇게. 요걸 딱 바꿔주시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14분의 5파이가 됩니다. 맞죠? 7 빼기 2니까. 그럼 이제 코사인 x를 기준으로 14분의 5파이의 함수값을 찾을 수가 있고 그것보다 값이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으시면 되는데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코사인 함수에다 그려서 하셔도 되고 선생님은 단위원을 선호하니까 단위원에서 14분의 5파이를 찾습니다. 2분의 파이보다 약간 작죠? 그리고 4분의 파이보다는 약간 큰 것 같은데? 맞나? 그죠? 4분의 파이보다 크죠? 약간 요 정도. 자, 각이 정해지면 요 코사인 x 값이 정해져요. 이 값이 뭐다? x는 코사인 14분의 5파이. 너가 정해졌으니 너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만큼.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저기가 14분의 5파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14분의 5파이에다가 2파이를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14분의 23파이 나옵니다. 짠. 요렇게. 다 한 거 맞지, 그지? 서로 빼면 되죠? 14분의 18파이 나오고 7분의 9파이 나오죠. 답은 3번에 있다. 요거는 가급적이면 각변환을 하셔서 식을 쓰시는 게 관찰하기가 쉽습니다.
28번 풀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일단은 각변환을 좀 해놓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2분의 파이 더하기 형태니까. 이 부분을 세타라고 본다면 각변환을 해서 어차피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나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나 둘 다 뭐로 바뀌냐면 코사인 세타로 바뀌죠. 그죠? 왜냐면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하면 2, 4분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좌변이 사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잘 식을 정리를 했는가. 너가 4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아까 우리 그림 그렸던 아까 그 녀석 아닌가?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범위 자체는 이 범위입니다. 여기부터 여기 여기부터 여기 근데 보시다시피 x가 0부터 16이라면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0부터 4파이까지예요. 즉 한 바퀴 도는데 그치지 않고 한 바퀴를 더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x가 지금 자연수인 x를 찾고 싶잖아. 즉 x 입장에서는 1, 2, 3 이런 단위로 가고 싶어요. 그거를 세타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세타는 4분의 1파이,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내가 이 원 위에다가 4분의 파이 간격으로 점을 딱딱딱 찍으면 된다고. 4분의 파이라는 거는 원을 8등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자,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x 입장에서는 x가 1일 때예요. 여기가 x가 2일 때, x가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아간다고. 그러니 문제 조건에 맞는 x 값이라는 거는 x가 먼저 2인 게 가능하고 3, 4, 5, 6인 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한 바퀴를 돌고 나면 2가 8로 바뀝니다. 왜냐면 아니 뭔 소리야. 2가 10으로 바뀌죠. 이렇게. 왜냐면 한 바퀴라는 거는 8칸 더 돌아야 되니까 얘는 14로 바뀌어요. 요거 더하시고 요거 더하시고 계산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얼마 나와요? 32 나오죠? 답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요거 이해가요? 이거 이제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하기보다는 요 단위원 위에다가 이 단위원을 4등분, 다음에 다시 8등분 해서 이런 식으로 점을 잡아주시면 대소관계 헷갈리는 거 없이 좀 깔끔하게 예쁘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이제 4점짜리 기출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